정치전략센터 3부로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경기 둔화 우려감에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좀 더 키워진 상황인데요. 현재 1740선 어제보다 19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한 0.6% 약보합권에서 460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흐름 자세히 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하루 만에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11시 구간에 비해서도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12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9포인트 하락한 174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3포인트 하락한 1746포인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1751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낙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시 구간에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현재 1740포인트마저 내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오늘 장에서 5일선 지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 수급 상황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장중 매도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740억 원 팔고 있고 기관이 40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현재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784억 원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소화내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46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3포인트 하락한 46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1포인트 하락한 464포인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 465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11시 구간에 기관의 매도폭이 증가해지면서 46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5일선인 464포인트마저 내준 상태입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6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도로 대응하면서 지수 낙폭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개인이 37억 원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1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원 50전 상승한 119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6원 오른 1198원에 장을 출발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역의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월말을 맞아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1% 이상 떨어지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9% 하락하면서 77만 원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모디스의 신용등급 하락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1.7% 급락하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1.3%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2.9%,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2% 이상 급락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역시 1.8%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OCI 머티리얼즈만 1% 이상 오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셀트리온이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고 서울반도체 3% 급락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포스코 ICT도 1% 이상 나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서와 태웅이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도 1% 이상 떨어지고 있고 성광밴드만 3%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IT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C 수요 둔화 우려에다가 인텔의 3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된 점이 동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5% 급락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도 4% 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원전의 방사능 누출과 직결되는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서 국내 원전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 관련주들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보성파워텍과 한전기술이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모건코리아부터 두산중공업까지 1%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기술도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과 페루의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크게 반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원금속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이 6% 급등하고 있고 유라테크가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우선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기성 매매와 고배당을 노린 일부 매수세가 집중 유입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변동성이 높은 만큼 투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전 종목의 가격 제한폭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BTC 정보 우선주가 11거래일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식품 우선주, 흥국화재 우선주는 5거래일째, 8거래일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9월을 앞둔 8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9월은 전통적으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잔인한 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보유하신 종목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변화에 꼼꼼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장중에 기관이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416억, 외국인들이 777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살펴봤듯이 삼성전자가 오늘 2%나 밀립니다. 전 저점이었죠. 76만 원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자동차주 오늘 강합니다. 현대차가 강보합, 그 밖에 현대모비스도 한 0.4% 정도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합니다. 비숍님, 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삼성전자가 이 정도 밀렸으면 이제 다시 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외국계에서 좀 팔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은 사시더라도요. 계속 분할 매수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은 어떤 패턴 자체가요. 아직은 완전히 밀린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블 딥에 겁이 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버냉키가 얘기한 대로 더블 딥이라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감행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라면은 추가 조치를 빨리빨리 내놔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별반 이유도 아닌 다시 내려갔다는 부분. 그래서 상승하게 될 경우에 다시 상승세로 쭉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현재 이미 더블집 분위기가 조성된 거로 봐서는 경기 회복도 아직도 멀었고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도 커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반발은 있고 꺾이는 장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하락이 유보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오늘은 뭐 외국인이 팔고 있는 데다 기관이 따라 붙으니까 지금 이 순간은요. 1740이 깨지기도 하고 좀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오후쯤에는 아마 또 유턴식으로 조금 더 회복을 하고 끝나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다시 그리고 미국 쳐다보는 장세가 될 것인데 아무래도 뭐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것저것 하시기가 어렵고 한데 그때 뉴스에 목말라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과 페루 간의 FTA 이제 협상 체결 소식에 따라 자동차 부분이 또 움직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더라도 시세가 뉴스에 따라 올라가서 짧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또 답답한 것은 어떤 종목들은 또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답답함에 자꾸 뭐 우선주로 간다든가 우선주는 배당이라는 어떤 이유를 내세우고 하시는데 사실 배당 안 주는 우선주도 무지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순전히 투기적인 매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분위기가 여기까지 왔으면요. 넓게 봐서 약간 중기적으로 하고 대형주 안정적인 것 좋은 것을 분할 매수 살살 하는 그 정도나 말씀드린 대로 당일 단타 정도 하시는 게 좋지 지금 시장에서 기회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팍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쉬실 때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흐름 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네, 조금 전에 거론한 대로 좋은 종목이니까 좀 약간 아직은 오늘은 SK 가져왔는데요. 예. 동사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뭐 두드러지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다가 시장이 막 잡아 끄니까 뭐 발목에 추를 매달았으니 더 갈 수가 없죠. 흘러 내려와서 또다시 중간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넓게 먼저 보여드리면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 사유는 뭐 SK CNC하고 지주사 부분을 논란을 이제 결정 짓느라고 늦었던 건데요. 그런 부분에 뒤늦게 후발로 올라가던 부분이 나타나다가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발목을 잡아 끄니까 시장이 끌려 내려와서 120선 깼다가 커버를 했다는 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121선 플레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91,400원인데 여전히 관심이라는 부분이 나가면서 동시에 손절도 같이 꼭 강조를 해드리는데 짧게 잡습니다. 이것도 역시 9만 원 깨지면 손절한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시고요.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구간에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회사의 값어치는 충분히 있는데 시장 때문에 이와 같이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숍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 SK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순서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샵 558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지금 들어온 종목들 하나하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통엄마님께서 보내주신 한화케미칼 말씀해드린 대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17,300원에 40% 갖고 계시고요.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를 여쭤봐 주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27,000원이네요. 네. 진짜. 예. 일전에 한번 상담을 했던 분 같습니다. 예. 그때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 전고점까지는 올라가면 그 부분 지금 이제 27,050원쯤 됐습니다. 이 부분을 넘어섰는데 여기서 20%를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반을 팔아주시고요. 나머지는 29,000원 이상에서 팔아주시면 되겠다. 물론 회사 자체가 지금 뭐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화학 업종이 수익성이 좋다라는 얘기도 있는 상황에서 실적도 좋은데요. 그런 부분에다가 또 숨겨진 재료는 이제 뭐 탄소와 관련된 탄소하고 폴리머를 결합한 탄소 복합 소재를 또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소재 산업의 국산화하는 부분에 정책적인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너무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차례 나눠서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은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 이후에는 물론 조정 기회를 봐서 다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파시는 거 먼저 하시고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한화케미칼 받고요. 이번에는 삼성테크윈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6297님께서 보내셨고요. 112,000원에 100% 갖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과 계속 보유해도 되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100%를 사셨는데 종목은 뭐 탄탄하고 좋은 종목이니까요. 예. 100% 사셔도 되긴 되는데 종목은 문제가 아닌데 시장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근데 지금 이미 시장을 오늘은 1740선이 기준입니다. 1740선이 깨지면 종목별로 투매가 휙 나오고 복구되면 멈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건데요. 1740이 깨졌을 때 우리 삼성테크인 차트를 보시면 굳건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견조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는 잘 하셨는데요. 비중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중에는요, 오늘 2시 전에는 50%는 좀 팔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패턴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보고 들어가신 거라고 한다면 윗부분에 전고점이 되는 117,000원 정도까지만 수익을 보시고요. 끊어내신 다음에 다시 흔들릴 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차트를 보시면 윗부분에서 가려면 그냥 뚫고 갔어야 되는데 이 종목이 지금 가는 흐름을 좀 주저주저하고 있죠. 그런데 주저주저가 나타나게 되면 대부분은 힘을 모으기 위해서 흔들고 가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윗부분에 사신 거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오늘 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지켜보셔도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윗부분에서 나머지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RT전자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이죠. RT전자를, 6,500원에 샀는데요. 물려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번호는 하나하나 이구님의 종목이고요. 비중은 없으시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거는 물리신 거 맞는데요. 이건 뭐 그야말로 물리셨는데요. 예. 조금 윗부분에서 멈춰 있는 걸 들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다운이 되는 건 맞고요. 동사는 휴대폰 케이스 등을 만드는데 그거보다는 자회사로요. 뭐 RT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LED, 그러니까 LED 하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동사에 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패턴은 일단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요. 추가로 베팅하실 건 없고요. 5,500원 전후 가격이 일단은 지지되고 있는 것이다. 차트를 보시면 미묘하게 더블 바닥 만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거 깨지면 손절해야 되느냐? 그 정도의 종목은 아닙니다. 깨질 수는 있는데요. 시장이 하도 험하면 깨질 수는 있는데 깨지면 곧바로 복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좀 인내하고 계셔서요. 물리신 가격이 6,500원이면 뭐 복구 안 될 가격이 아니거든요. 시장의 분위기만 잡히면 금방 올라오는 가격이니까 이 경우에는 나만 물리지 않고 남들도 다 물리는 장이니까 좀 물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이제 본전에 파시는 그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7163님의 LG 이노텍 보겠습니다. 오늘 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33,000원에 60% 갖고 계십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서 싸다 싶어서 샀는데 더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60%를 사셨다고요? 예, 비중이 60% 있으시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받으시는 거 맞는데요.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사시면 왜 그러냐면 시장이 기관이 쏠려서 흔들 수도 있고 개별 종목은 개인들이 투매해서 흔들 수도 있고 계속해서 과매도나 투매가 계속 곁들여 나오는 장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 종목이 있으면 한 번에 턱 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권장사항은 10%씩 3번 정도 쪼개서 사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할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3번, 2번, 3번 사시지 말고요. 오늘 10% 사시고 내일 또 10% 사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적절한 가격이 잡히게 되는 걸 보실 건데요. 지금 일단은 매수를 하셨고요. 60%를 빠졌는데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닌데요. 시장이 흔들다 보니까 뭐 타겟이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흔들린 건데 흔들린 만큼 반발합니다. 뭐 내일이나 모레. 그러니까 현재는 잠깐 기다리셨다가요. 충분히 저점이라고는 확인이 되는 부분에 사셨기 때문에요. LG노텍은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뭐 LED 업황이 뭐 굉장히 부진할 거다, 공급과잉이다 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뛰어넘을 만큼 실적이 좋기 때문에 뭐 3분기에 부진하면 4분기부터 좋아질 거고요. 현재 예측은 2분기 부진했으니까 3분기 좋아진다라고 보는데 2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급증을 만들어냈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유 없는 하락을 맞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부분은 믿으시고요. 현재는 그 부분만 좀 잘못하셨으니까 올라갔을 때 혹시라도 올라가면 줄여주시고 다시 10%씩 3번 나눠서 접근하시면 느긋하게 수익이 나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식시장은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밀려서 사도 괜찮겠다 하셨는데 일단은 한꺼번에 들어가신 게 문제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음번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는 게 맞겠다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기술 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630원 20% 갖고 계시다고 하나사 구사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손절가와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적으셨습니다. 우리 기술이 장중에요, 비숍님. 네. 2,605원 선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원자력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뉴스나 테마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뉴스만 나오면 그냥 훅훅 몰려가지고 하는데요. 목말라 있다가 몰리게 되면 특성을 아셔야 되는 게 올라가자마자 차익 실현한단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로 꼬리가 남기면서 올라갔다 바로 떨어지는 흐름들이 대부분 나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올라가면 재빨리 팔고 또 사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일단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요. 현재 패턴은 손절 가격은 지금 2,500원 깨지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근데 2,500원이 깨진다는 부분이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깨진다는 부분을 2,500원 수학적으로 딱 잡고 2,490원 하면 이게 아니고요. 조금 유예를 주시면서요. 흔들림을 조금 봐가면서 이 정도를 2,500 전후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은요. 현재는 마땅한 테마가 없는 상태에서 원전 쪽이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한전 KPS를 최근에 아주 그냥 주목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장이다 보니까 흐름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겠나 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3,000원 넘어가서 파시면 되겠고요. 2,500원 전후는 꼭 지켜주실 생각을 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조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희망 가져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부 문자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다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증시전략센터 1부 시간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비숍님께서 주셨던 SK의 주가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 91,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 매수 괜찮겠다 말씀하시면서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오늘 비숍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20포인트 밀려 있습니다. 1740선이 붕괴가 됐네요. 1739선까지 밀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기관의 매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8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90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 오늘 낙폭이 크지는 않지만 0.7% 점차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포인트 내린 462포인트, 외국인들의 매수가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산업 생산이 1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기 선행지수는 7개월째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5% 증가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작년 7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줄었지만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간 겁니다. 7월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는 1.1% 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 종합지수 전년 동월비는 6.7%로 6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경기 선행지수는 7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페루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김정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장관은 양국 간 FTA 협상을 타결하고 페루 대통령궁에서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우선 상품시장 개방과 관련해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국산 컬러TV와 3,000cc 이상 대형차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되며 중형차는 5년 내 관세가 폐지됩니다. 아울러 우리 측 민간 품목인 쌀과 쇠고기, 고추, 마늘 등 107개 농수산물은 개방에서 제외하고 페루의 주요 수출품인 오징어는 5년에서 10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7분기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18개 은행의 BIS 비율은 14.29%로 3월 말보다 0.4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외환은행이 1.02%포인트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0.8%포인트가량 떨어지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은행들이 어제부터 외화대출 기업의 환위험 관리 능력을 따지기로 하는 등 외화대출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화대출 한도가 줄거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5곳 가운데 성남 고등지구가 사전 예약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 고등지구는 보금자리 2,700가구를 비롯해 주택 3,800가구가 들어설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지방선거 후 성남시가 자체 개발을 요구해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입니다. 성남시의 반발로 국토부는 현재 고등지구에 대해 환경 영향평가는 물론 지구 계획 수립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토지 이용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사전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고등지구가 제외되고 829 대책으로 보금자리 사전 예약 물량도 줄어 3차 보금자리 사전 예약 물량은 10,000가구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고수든 초보든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리스크를 감안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성적인 투자를 위해서 투자 전에 자신의 리스크 감당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판단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해라라는 투자의 귀재죠. 워런 버핏의 말이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리스크 감당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 미리 예측을 해뒀다가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것 또한 좋은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장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